플랜으로 플랜하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든 서비스인 저희 플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전망할 능력이 있는지, 학계와 통계적으로는 사람이 시장을 전망할 수 없다는 게 진리처럼 인정됩니다. 저희 플랜 서비스는 내부자들의 정보를 행동을 찾아서 예측하는 그런 툴입니다. 이름은 크리스 예측 엔진으로 부릅니다. 무슨 회사의 영업이익 전년동기 변동 추이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죠. 자,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올해의 어떤 영업이익 폭락인데 주가는 한 6개월 전에 이미 폭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주가가 선행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내부자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출되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부자 행동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이라는 가격 분석의 레전드가 있습니다. 이동 평균성 분석을 개발한 분이죠. 이분의 평생역작 라스트 스탠드, 한국에서는 그 최후의 예언으로 번역된 책자에서 본인이 개발한 모든 지표들 중에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분석들보다 우선하여 이 지표는 항상 올바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지표인가요? 바로 신고가 신저가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 신고가 신저가의 특징은 진정한 상승은 그 신고가 종목수가 증가하고 신저가 종목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진정한 상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하락은 신고가 종목수가 감소하고 신저가 종목수가 증가할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모든 종목의 신고가, 신저가 종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하죠. 제가 1998년경에 크리스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로직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고가를 재는 롱 시그널 파트, 이게 이제 신고가 구역입니다. 그리고 신저가 구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고가 개수 그리고 신저가 개수를 이렇게 매일매일 계산하고 이 두 개를 더하기 해서 매일매일의 또 시그널을 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그널을 구해서 이걸 쭉 누적을 합니다. 누적하면은 신저가 개수가 많은 날은 이렇게 파란색 구간이 되고요. 신고가 개수가 많은 날은 이렇게 빨간색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달이죠. 2007년 10월 달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일 때 갑자기 우리가 분홍 구간에서 파란색, 이걸 매도 구간이죠. 이때 매도가 구간으로서 이때부터 주가는 저희는 약세가 진행된다고 크리스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년 반이나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게 2008년 9월달 한 달 정도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낯뜨겁습니다. 9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없다. 추가 하락보다는 오를 것이다. 또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9월 달에 매수 타이밍이다. 또한 1400 아래로 깨어 내려가는 두려움은 버려도 좋을 것이다. 또 보시면은 10년에 한 번 오는 반드시 투자했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는 뭘 얼만큼 사야 흔들리지 말고 신뢰해야 한다. 과연 요 9월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9월달 이때부터 주가는 900까지 수직 급락합니다. 그죠? 크리스 지수는 어떻습니까? 크리스 지수는 이 정도 수준이죠. 즉, 우리 파란색 구간이 최악입니다. 아직 주가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비로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즉 주식으로 치면은 한 1000포인트 수준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이후 엄청나게 70%가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5년 이상 저는 이 크리스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늘 올바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올바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크리스 지수는 내부자와 일반인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괴리를 드러내 줍니다. 즉, 일반인들은 즉 내부 정보를 가진 내부자들은 현재 가격이 매우 높아도 어떤 정확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현재 가격이 아주 낮아도 그 내부자들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어떤 특정 우리 일동홀딩스라 지금 과거 일동제약이었죠.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당시 1997년 11월 달이죠. 우리 IMF 직전인데요. 이때 창사 이후에 신저가를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수십 년 동안 결코 2,000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때 2,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2,000 밑으로 계속 내려왔다가 결국 부도가 발생한 그런 흐름이죠. 네. 이렇게 내부자들은 창사 이래 신저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도라는 이런 어떤 내부 정보를 안다면은 내부자는 그 가격 불문하고 매도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신저가 또는 신고가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자 또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한 매매 행위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크리스 지수는 소위
그 인공지능 또는 AI와 아주 유사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의 정보 전달 방법은 여기 수신기들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상돌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축색돌기라고 요 끝부분에 그 시냅스 공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냅스 공간인 데가 있고, 그런데 이 시냅스 공간을 통해서 이 정보가 그 다른 요 뉴런의 수상 돌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계치 이상의 정보 세기가 아주 강한 경우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 시그널도 아주 비슷하죠. 네.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어떤 주가가 있으면은 주가들이 애매한 상태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한 시그널, 즉 우리가 인계치 이상의 어떤 신고가 또는 인계치 이하의 신저가 종목들만 저희가 시그널로 인정을 하고 그걸 가공해서 우리가 이런 크리스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AI의 핵심 로직인 그 풀셉트론이라는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겁니다. 즉,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계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세 가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핵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상돌기겠죠. 수상돌기에서 핵에서 정보를 가공해서,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아주 강한 시그널만, 인계치 이상의 그 시그널만 우리가 정보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 즉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 시그널도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플러스 1을 주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을 줍니다. 이 풀셉트론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